네, 전 시간에는요, 저희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봤고요. 스코어 클래스는 세 과목의 점수를 저장할 수 있는 객체고요. 그 다음에 기능으로는 그 세 과목의 총점과 평균을 리턴해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객체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스코어라고 하는 객체들을 생성을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메서드들이 스코어 1번에서는 총점이 0점으로, 스코어 2번에서는 총점이 166점으로 잘 출력이 된다라고,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죠. 자, 이번에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스튜던트라고 선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우선 그 스튜던트가 가져야 되는 속성들을 초기화해 줄 수 있도록 init 함수를 메서드를 만드시면 돼요. init은 이름이 init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self 안쪽에서 그 초기화하는 변수들을 선언하고 변수들의 최초로 값을 넣어주는 코드를 만드셔야죠. 변수는 세 개만 갖기로 했어요. 우리가 번호 갖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름 할당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코어라고 하는 거를 할당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음. 자, 그러면 init 함수를 불러줄 때 id를 줘야 변수에다가 그 값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름을 아규먼트로 줘야지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이름을 저장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스코어라고 하는 객체를 넘겨줘야 되겠죠. 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규먼트 3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여기다가 id를 주고 여기다가 이름을 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스코어를 주겠다.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 어. 그러니까 얘가 무슨 타입인지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스코어라고 하는 값을 주면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거는 요거를 원했던 겁니다. 어. 근데 만약에 뭐 물론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국어 점수 주고요. 영어 점수 주고요. 그 다음에 수학 점수 줄 수 있어요. 이거 세 개를 가지고서 어떻게 스코어에다 저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서 객체를 생성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하기 나름이에요. 클래스를 설계하기 나름인데 생성자를 호출할 때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따로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아서 그 점수들을 가지고서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스코어 객체를 저장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서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잖아요. 국어 점수 넣어주고 영어 점수 넣어주고 수학 점수를 넣으면 스코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거를 스튜던트에서는 스코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스코어 하나 전달받아서 여기에다가 스코어 넣어주자. 이게 더 간단하겠죠. 대신에 생성자를 호출해주는 곳에서 여기를 넣어주셔야 돼요. 생성자를 호출해주는 곳에서 그 이 자리에 어, 점수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뭐 국어 점수 하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스코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특별하게 어떤 우리가 메서드들을 뭐 만들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어, 스트링 메서드하고 레프리젠테이션 메서드만 만들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돼요. 스트링 메서드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스트링 메서드는 전부 영어로 한번 나오게끔 만들어 볼까요? 그럼 return 문자예요. 어,
스트링 메서드, str 메서드하고요. repr 메서드가 지켜줘야 될 거는 아규먼트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문자를 리턴해 주면 된다.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름도 다른 이름 쓰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만 지켜주시면 되고, 만드시는 문자열은 원하시는 형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요. id는 하고서, id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셀프, 객체가 id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름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죠. 누가 가지고 있냐면 객체가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코어를 출력해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self.score라고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REPR 메서드를 다른 형식의 문자열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처음에 return이라고 하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스튜던트 객체죠. 스코어 객체가 아니라 학생이죠, 학생. 그래서 스튜던트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네임을 가지고 있고, 스코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들을 문자열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함수인 거예요. 그런 메서드인 거예요. 그죠? 음. 마찬가지로, 여기 REPR 같은 경우에도 학생이다. 음. 번호는 몇 번이고, 이름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점수는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건 하기 나름이에요. 음. 번호는 위쪽이랑 똑같죠. 객체가 id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이름은 객체가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점수는 객체가 score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얘는 첫 번째 학생을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학생 길동이라고 해볼까요? 길동이. 생성자 호출하시면 돼요. 스튜던트 하고 호출하시면 되죠. 음. 스튜던트 생성자의 아규먼트가 3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디폴트 값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값을 넘겨주셔야 돼요. 3개의 값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에러가 납니다. 그죠? 에러가 나는 이유는, 보시면은요, 3개의 필요한, required, 반드시 필요한 아규먼트들이 있다예요. 그죠? 음. id도 아규먼트로 줘야 되고, name도 아규먼트로 줘야 되고, score도 아규먼트로 줘야 된다. 얘네들은 필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필수. required라는 의미가 필수로 필요하다. 그런 의미죠. 디폴트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는 디폴트를 하나도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포지셔널 방식으로 넘겨볼까요? 포지셔널 방식으로 넘긴다는 얘기는 ID, name, score 순서로 넘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이름이 될 거고요. 세 번째가 스코어죠. 여기에 어떻게 넣을 거냐예요. 여기에 어떻게 넣을 거냐인데,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스코어들 있잖아요. 스코어 1번은 모든 점수가 빵점이었던 거. 스코어 2번은 국어 점수는 빵점인데 영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가 있었던 거.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스코어 1번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자리에다가 스코어 1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거를 두 가지로 프린트를 해볼게요. 빌동 하고서 프린트 함수가 스튜던트 객체를 출력하도록 해보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에서 자동으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스코어 1번은 세 과목의 점수가 전부 0점이었던 객체였었어요. 그죠? 음. 자, 보시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이디에 정상적으로 저장된 거 보이시죠? 프린트문에서.
그리고 홍길동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는 길동이라고 하는 객체에서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 1번은 이 길동이라고 하는 객체가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여기 스코어,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와 같은 형식으로 문자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스코어 클래스에서, 자, 이 자리에, 그죠? 이 자리에 문자열이 들어간 거잖아요. 음, 이런 문자열이 들어간 거잖아요. 대문자 스코어, 대문자 스코어, 그 다음에 변수 이름들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 이게 요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요렇게. 그쵸? 이렇게. 요 문자열을 넣어주는 부분에 요렇게 들어간 거죠. 자,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F스트링은 문자열을 만들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이런 전체, 요런 모양의 문자열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디는 여기 있으니까 그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쓸 거예요. 숫자 같으면 이 자리에다가 1이라고 하는 문자 하나를 딱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네임 변수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 자리에 넣어주는데요. 근데 네임 변수는 그 자체가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이니까 어, 홍, 길, 똥이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들을 이 자리에 넣어주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얘는 객체예요. 그죠? 스코어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란 말이에요. 객체. 객체를 어떻게 문자열로 만들까요? 객체를 문자열로 만드는 방법은 얘죠. 객체를 문자열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자열 형식으로 지금 보시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이해되셨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주피터 노트북이 자동으로 길동이를 출력해라 이렇게 했어요. 주피터 노트북은 이 길동이라고 하는 객체는 스튜던트니까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레프리젠테이션 메서드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레프리젠테이션 메서드도 마찬가지로요. 문자열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어떤 문자열을 만들고 있냐면 학생, 그래서 학생, 번호, 이 자리가 id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그래서 1이라고 하는 문자 한 개를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쉼표 쓰고 뭐 이름은 요렇게 했죠. 그게 요렇게 문자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네임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 자리에 넣어주겠죠. 그게 홍길동이라고 하는 세 글자. 그 다음에 점수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근데 마지막에 들어간 거 보시면 여기도 문자열 형식을 보시면 스코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무슨 함수예요? 스트링 함수죠. 스트링 함수. 그러니까 주피터 여기서 여기서 얘는 얘를 부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 형식으로 문자를 주고 있어요. 근데 F스트링이 이 자리에 문자열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F스트링은 문자열을 어떻게 넣을 거냐? 프린트 함수와 비슷한 거예요. 객체가 스트링 함수가 있느냐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객체가 스트링 함수가 있으면 스트링 함수의 문자열로 이 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똑같이 스코어 이렇게 나와요. 어, 그 스코어 객체 레프리젠테이션 메서드가 호출되는 게 아닙니다. 어, 음. 스코어 클래스에 스트링 메서드가 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네, 뭐 영어로 표현할 거냐 한글로 표현할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문자열이 만들어졌는지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린트 함수나 f스트링이나 둘 다
비슷하게 문자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객체의 문자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함수를 사용한다?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홍길동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었고 이번에는 그러면 음, 여기에서 그 이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점수들의 총점과 평균을 출력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점수들의 총점. 어떻게 출력할 수 있을까요? 자, 길동이는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점 해보시면 돼요, 점. 이렇게 스튜던트 타입으로 객체가 생성이 됐으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려면, 어, 인스턴스 이름, 점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길동이는 int id를 가지고 있고, string, name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대문자 s니까 클래스겠죠. 클래스 스코어 타입의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럼 스코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스코어는 무슨 타입이에요? 클래스 타입이죠. 클래스는 메서드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서 다시 점. 자, 여기서 다시 점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보여주는 변수 이름이나 메서드 이름은 전부 다 무슨 클래스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스코어 클래스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럼 총점은 get토탈을 호출하면 되는 거죠. 길동이는 국영수 점수가 전부 다 빵점이었어요. 총점 계산해도 빵점이겠죠.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연습 문제를 드렸던 이유가 앞으로 우리가 예, 사용할 코드들이 뭐뭐.뭐뭐.점 함수 호출, 메서드 호출 이런 형식의 문장들이 앞으로 자주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식만 아셔도 돼요. 어, 우리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못 만드시더라도 사용하시는 건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변수가 있잖아요. 변수에서 점을 찍어 보세요. 그럼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다른 속성들, 어, 변수나 메서드 이름들을 보여줘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찾아요. 그리고 이걸 필요한 거를 찾았더니 얘도 클래스 타입이 돼요. 어, 콜앱에서 이거 힌트를 보여주잖아요. 얘도 클래스 타입이래요. 클래스 타입이면 점을 쓰면 변수나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점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평균 점수를 출력하고 싶으시면 길동, 길동이는 스코어를 가지고 있고 스코어는 메서드 get mean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평균과 총점을 다 이런 식으로 출력해 볼 수가 있겠죠.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학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학생은 이번에는 오쌤이라고 할까요? 오, 오쌤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스튜던트를 만들어야 돼요. 얘를 우리 스코어 1번, 스코어 2번 넣는 거는 우리가 했었잖아요.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음,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죠. 아이디는 2번이다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름은 오쌤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여기도 스코어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맞아요? 음. 이거는 키워드 방식으로 아규먼트들을 전달하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길동이를 만들 때는 포지셔널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을 쓴 거고요. 두 번째 오셈이라고 하는 스튜던트를 만들겠다라고 할 때는 모든 아규먼트들을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을 한 거죠. 그죠? 자,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어, 객체를 생성해서 변수한테 주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얘랑 얘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거 없잖아요. 그죠? 객체를 생성해서 변수한테 주겠다. 객체를 생성해서 변수한테 주겠다. 다를 거 없지. 그죠? 그러니까 아규먼트 자리에서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어, 오쌤은 이렇게 할까요? 국어 잘했고, 영어 못했고, 수학은 뭐 조금 했고, 아, 이렇게 해야 또 소수점이 나올 것 같네요. 뭐, 여기서도 똑같이 테스트 해보시면 프린트 함수도 테스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REPR도 테스트를 해보시고. 프린트 함수는 str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형식으로 문자를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은, 죄송합니다. 프린트 함수는 str, 스트링 함수. 스트링 함수가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문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은 REPR 메서드를 찾아서 REPR 메서드가 만들어주는 문자열로 보여주고 있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오쌤이라고 하는 학생에서 총점과 평균은 이 점수들을 가지고서 총점과 평균을 계산을 하겠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밑에서 똑같이 출력을 해보시면 음, 총점은 얼마다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해보시면 이번에는 변수 이름이 오쌤이에요. 오쌤 점 하면 길동이랑 똑같죠. 그죠? 네. 오쌤이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나 길동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나 다 똑같아요. 왜? 타입이 같으니까. 스튜던트라고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인트 타입에는 정수만 들어가야 되는 거고 플롯 타입에는 실수들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스튜던트 타입에는 스튜던트 타입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변수들은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오쌤의 점수를 찾겠다. 그 다음에 점수는 스코어 타입이니까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평균 점수는 마찬가지로 O 셈이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데 스코어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음. 그러면 221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100점 더하기 33점 더하기 88점 요거를 계산한 게 221점인 거고요. 이거를 3으로 나누게 되면 73.6666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 스코어 클래스와 스튜던트 클래스 만들고 사용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하려고 했었던 의도는 요거예요. 객체를 생성했는데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나 함수, 메서드죠. 그 다음에 어떤 객체가 또 다른 객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문제였었어요.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자, 그러면 객체지향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더 어려운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혹시나 저희가 머신러닝 클래스들을 공부를 하면서 걔네들이 상속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만약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객체 지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저희가 짓고요. 마무리를 짓고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은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으니까 실제로 파이썬에서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가지고 클래스를 가지고서 그 클래스들이 어떤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약간 응용적인 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우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까요? 우리 13번까지 만들었었고요. correct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14번이라고 만들면 되겠죠? 여기 파일 이름은 파이썬 14번이라고 하고요. str이라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str 파일 이름은. 그래서 저희가 다룰 때 str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이런 클래스의 메서드들 스트링 클래스, 문자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전부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우리 뭐 리스트에서 메서드 몇 가지 살펴봤었죠. 뭐 튜플이나 딕셔너리에서도 메서드 몇 가지 살펴봤었죠. 그런 것처럼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어,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걔네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부터 할까요? 연결을 하시면 코드를 작성하시는 게 힌트를 보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서 연결을 먼저 해놓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를 문자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sg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었고요.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따옴표 이렇게만 하시면 문자열이 되죠. 자, 여기에 영어도 넣어볼 거고, 영문자도 넣어볼 거고요. 한글도 넣어볼 거고, 뭐 대소문자도 넣어보고, 몇 가지 특수문자도 넣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인데, 일부러 제가 중간에 대문자를 넣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좀 넣었어요. 하이, 던, 이렇게 또 넣어봤고요. 이번에는, 뭐, 헬로우는 전부 다 영어로 쓰는데, 파이썬은 전부 다 대문자로 또 써보고요. 뭐 우리말도 넣어보고, 뭐 특수문자는 뭐 쉼표도 들어가고 느낌표도 들어가고 마침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음표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네, 이렇게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타입을 볼까요? 타입 msg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을 보겠습니다. str이라고 나오죠. 이거 클래스 스트링이다 이렇게 라는 거예요. 그죠? 요건 어제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프린트 안에서 타입이라고 하면 앞에 클래스라는 것까지를 더 보여줘요. str 클래스 타입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렇게 보여주고 프린트문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클래스 이름만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 쓰지 않고 그냥 클래스 이름만 보여줍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알게 됐죠. 왜 그런지. 네. 중요한 거는 MSG라고 하는 변수는 문자열 타입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을 출력할 때 두 가지로 출력할 수 있어요. 프린트문이 문자열을 출력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이 문자열을 출력해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두 개가 다른 점이 보이세요? 프린트문이 MSG 변수를 출력해라 그러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문자들만 보여주죠. 그죠? 따옴표 없습니다. 음. 이 따옴표는 문자열에 포함된 문자인가요? 아니죠. 여기 있는 따옴표는 문자열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 뿐이고요.
끝에 있는 따옴표는 문자열의 끝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것뿐이죠. 실제 문자열 안에 따옴표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쵸? 실제 문자열 안에 따옴표를 추가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escape 문자열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프린트 함수는요, 문자열의 시작과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따옴표는 다 제거하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문자들만 출력을 해줍니다. 근데 주피터 노트북은요, 그 문자열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과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그 따옴표까지를 포함해서 출력을 해줘요. 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MSG가 실제로 따옴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끝날 때도 따옴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문자열의 시작이다. 문자열의 끝이다라고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자, 이것도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냐면 str 클래스의 스트링 메서드와 REPR 메서드가 다르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트링 클래스의 str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로 출력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str 클래스의 REPR 메서드가 만들어주는 문자열로 화면에 출력을 해준 거예요. 두 개가 약간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약간 다르게. 스트링 클래스는, 스트링 메서드는 따옴표 없이, REPR 메서드는 시작하는 문자열 시작과 문자열 끝을 표현하는 것까지를 만들어주도록 문자열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MSG 안에 저기 따옴표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메서드는 로어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을게요. 그리고 로, 자, 우리는 변수 이름이 뭐예요? MSG. 그죠? 점. 우리가 어떤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객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객체에서 점을 쓰고 메서드를 호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함수 이름들을 쭉 하고 보여줍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스트링 클래스에서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 이름들이에요. 되게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 알려드릴 건 아니고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만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서 쓰시면 되겠죠. 트랜슬레이트가 무엇을 하는 걸까? 타이틀이 무엇을 하는 걸까? 뭐 수학 케이스가 무엇을 하는 걸까? 뭐 이런 것들 뭐 아, 검색해 보시면 어떤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 알려줄 테니까. 우선 로어라고 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해 볼게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로어 낮춰준다는 뜻이고요. 문자들을 낮춰준다는 얘기는 대문자를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대문자 L이 있는데 소문자 L로 바뀌어 있고요. 대문자 TH도 소문자로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로 파이썬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도 전부 다 소문자로 바뀌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로어라고 하는 함수는요, 뭔가를 리턴을 해줍니다. 로어라고 하는 메서드는 무엇인가를 리턴을 해주는데, 리턴하니까 여기다 저장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걸 출력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로어는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전부 다 소문자로 변환된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해 줍니다. 어, 로어는, 로어는 이렇게만 쓸까요? 문자열 MSG, MSG의 모든 영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한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해 줍니다. 여기서 제가 새로운 문자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문자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MSG를, MSG라고 하는 변수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들은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지 않나요? 바뀌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원본 문자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 그러니까 문자열에서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그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문자들을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꿔버리는 게 아니고요. 소문자로 변환된 새로운 문자를 리턴해주고 원본 문자열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원본 문자열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소문자로 변환된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문자열이 바뀌지는 않았다. 원본 문자열이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전부 다 대문자로만 바꿔주는 게 있어요. 메서드 사용하실 때는 변수 이름 먼저 써주시고 점 하시고 그 다음에 메서드 호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절트 출력해 보시면은요. 모든 영문자들이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뀌어 있죠. 어, 소문자였던 녀석들이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뀌어 있고요. 원래가 대문자였던 녀석들은 그대로 대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MSG 출력해 보시면은요. 원본 문자열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음, 어, 모든 영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한 새로운 문자를 리턴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소문자 변화는 언제 활용하시면 좋아요? 음, 우리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검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 파이썬에서는 테이블이라고 안 하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중에 저희가 얘기를 할 거예요. 테이블이나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검색해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그 영문자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로 입력이 되어져 있을지, 대문자로 입력이 되어져 있을지, 아니면 대소문자로 대소문자가 섞여서 작성이 되어져 있을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색할 때 우리가 대소문자 구분 없이 검색을 하시려면 그 원래 문자열을 전부 다 소문자로 변경해서 소문자와 비교를 하거나 원래 문자열을 전부 다 대문자로 변경해서 대문자랑 비교하거나 네, 그런 일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어떤 문자열이 몇 개 들어있나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메서드를 알려드릴게요. MSG에는요, 보시면 coun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count. count라고 하는 메서드는 숫자 하나만 이렇게 써볼게요. 자, 결과를 보고 얘가 무엇을 하는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MSG에서 H의 개수를 세주세요라는 뜻이에요. count는 counting, 개수를 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MSG에서 개수를 세주세요. 누구의 개수를? H의 개수를 세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대요. 왜 두 개밖에 없냐면 원본 문자를 잠깐 좀 볼까요? 원본 문자를 보시면은요. 소문자 H만 찾아보세요. 소문자 H만. 여기 한 개 있고요. 그다음 여기도 한 개 있네요. 그 이외에 소문자 H가 있나요? 없죠. 그쵸? 소문자 H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할 때에도 그죠?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할 때, 개수가 몇 개인지 셀 때, 지금처럼 개수가 몇 개인지 셀 때에도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해서 소문자가 몇 개인지만 개수를 세주고 있죠. 맞아요? 네. 이렇게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대소문자 구분 없이 뭐 소문자 H든 또는 또는 대문자 H든 H의 개수를 알고 싶다. 그 문자란에 H라고 하는 거가 대소문자 구분 없이 몇 개가 들어있느냐?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자열들을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놓은 다음에 소문자 H가 몇 개냐를 세면 되겠죠. 아니면 반대로 문자열들을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놓고서 대문자 H가 몇 개가 있느냐를 세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하는 방법. MSG를 lower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소문자로만 바뀌죠. 맞아요? 음. 자, 얘는 문자열이었어요.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 호출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결과, 로어의 결과는 뭐예요? 리턴 값이 뭐예요? 문자열이죠. 맞아요? 로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것도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다음에 점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점을 썼을 때에는 누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어요?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카운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4개라고 나오죠. 문자열을 소문자로 변환해서 개수를 세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H의 개수를 세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코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자열을 소문자로 변환해라. 변환하면 그것도 문자열. 그러면 그 문자열에서 H의 개수를 세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4개 맞나요? 맞겠죠? 틀리진 않았겠죠. 그죠? H 여기 있고요. 여기 파이썬에도 H가 있죠. 여기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H가 있죠. 그래서 4개의 H가 있네요. 4개의 H. 다른 부분에는 H는 안 들어가 있죠. 네,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서드들을 무슨 변수점 메서드, 뭐뭐점 메서드, 뭐뭐점 메서드, 뭐뭐점 메서드 이렇게 하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카운트 다음에
카운트 다음에 점을 쓰고요. 점을 쓰고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왜 안 될까요? 카운트가 리턴해주는 건 뭐예요? 숫자죠. 숫자는 int라고 하는 클래스잖아요. 그럼 int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만 쓸 수 있는 거지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로어는 문자열을 리턴했으니까 점 하고서 문자열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고 카운트는 숫자를 리턴해 주니까 점 한 다음에 수, 정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는 있겠지만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이거 에러 납니다. 에러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인트 객체는 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인트 객체는 로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로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틀렸다는, 여기 있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게 틀렸다는 얘기고요. 로어를 인트에서 로어를 호출한 게 잘못됐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음. 제가 자꾸 에러 메시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에러 메시지를 보고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으시는 방법을 연습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에러 메시지를 몇 번 보시다 보면 어디서 틀렸는지를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문법에 맞게끔 고칠 수가 있어요, 코드를. 저도 틀리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보면서, 에러 메시지 보면서 고쳐요. 저도.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몇 가지 간단한 메서드, 뭐, 로어, 어퍼, 카운트, 요 정도 알려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메서드들도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